또 하나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엔터주 이게 참 엔터주 바닥은 언제쯤 올까요? 사실 이렇게 그 질문을 준비했는데 사실 홍진채 대표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이 바닥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질까? 이런 저는 질문을 드려야 제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시장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지만 제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바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바닥이 뭔데? 바닥의 정의가 뭡니까? 사실 지나고 나야 좀 예, 알 수는 지나고 있죠. 나야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저기가 저점이었네, 저기가 바닥이었네 그런 거잖아요.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의 바닥이야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밑으로는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주장인 건데 주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 팔면 빠지는 건데. 물론 10월 한 둘째 네. 주 들어와서는 엔터주가 조금 오르기는 하던데 사실 JYP도 본인 회사 너무 싸다고 샀다가 또 물렸던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엔터주는 좀 어떻게 좀 환경이 좀 나아져야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 환경을 본다면. 바닥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바닥이다라는 워딩을 쓰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 언제든지 특정 지점 밑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시켜버리는 워딩인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나를 굉장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꼭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천장이다, 꼭지다. 예, 그것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워딩이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네. 엔터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던져야 될 질문을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엔터주의 프리미엄 요소는 무엇인가?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높은 PER을 부여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때 얼마나 낮은 PER을 부여할 수 있나? 이 질문이 첫 번째로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게 만들었던 현 시장 환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두 번째가 될 거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빼먹고 세 번째만 얘기하면은 이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질문들에 하나씩 대답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엔터주의 프리미엄 얼마나 높게 낮게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분 좋을 때야 엄청 많이 줄 수 있죠. 기분 좋을 때야 한 60배, 70배도 줄 수 있는 거죠. 줄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근본적으로 엔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흥행 리스크, 두 번째는 인적 리스크. 자, 흥행. 한 달 1년에 데뷔하는 아이돌 수가 사실 세 자리에 육박할 세 자리 수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작년에 데뷔한 아이돌 중에 지금 우리가 기억에 남아있는 아이돌 혹은 재작년에 데뷔한 아이돌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아이돌 몇 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기저율이 거의 1% 수준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기저율 그러니까 한 아이돌이 데뷔하고 살아남기까지 3년 이상 흥행하고 BEP를 넘기고 정산을 하고 기업 가치에도 기여를 하는 이런 걸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새로 런칭한 한 아이돌이 성공할 가능성 그 기저율은 1% 언저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러나 대기업 출신의 아이돌은 그 기저율이 1%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면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대기업 출신의 대기업에서 런칭한 아이돌은 기저율을 훨씬 뛰어넘는 흥행 확률이 생기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우선인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앞으로도 이 회사의 흥행 확률을 높이는 요소로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을 살펴보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당연히 코로나 지나면서 K-팝의 인지도는 높아졌고 K-팝을 소비하는 문화도 구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랜덤 플레이 댄스 이런 거 영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일종의 젊은이들의 놀이 문화가 됐거든요. 네.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그런 거 잘 안 봐가지고. 그 공터에서 그냥 넓은 공간에서 야외에서 공간에서 뭐 실내일 수도 있지만 뭐 한 수십 명 수백 명 친구들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음악들을 그 음악의 포인트 파트 있잖아요. 그거 막 뭔지 틀어줘요. 알겠다. 그 후크되는 그 구간만. 이것만 한 30초나 1분 그 정도를 딱 틀어주는데 이거 나 할 줄 아는데 하는 친구들 10명이든 20명이든 막 뛰쳐나와서 춤추고 들어가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예쁘고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케이팝 음악들이 특화가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요즘의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 본인이 그렇게 챌린지 영상 찍어서 올리고 서로 챌린지 밀어주고 뭐 이런 게 비판하는 여론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젊은 층이 사실 한동안은 뭐랄까 뭐 명품 소비하고 오마카세 뭐 이런 비싼 음식 사 먹고 뭐 골프장 가고 뭐 비싼 호텔 호캉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었다가 이런 거에 대한 한계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느끼고 그런 건 계속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근데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자기 몸을 가꾸고 뭐 음악에 맞춰서 같이 안무 맞춰보고 이런 거는 되게 재밌고 건강하기도 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케이팝이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훌륭한 소스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옛날에 뭐 강남스타일 때나 아니면 겨울연가나 그럴 때의 케이팝 트렌드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구조적으로 전 세계에서 케이팝을 소비할 요인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많이 바뀌어 있는 게 이거는 좀 장단점이 혼재돼 있는데 케이팝은 특히나 그 덕질 문화, 팬덤 간의 화력 싸움 뭐 요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뭐랄까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 과소비를 부추기고 환경에도 별로 안 좋죠. 근데 어쨌거나 뭐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스트레이키즈의 음반 판매량이 몇 배 더 높고 근데 그 둘의 음악성을 놓고 봤을 때 스트레이키즈가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뭐 7배 더 훌륭한 그룹인가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사람들 간에 뭐 각자의 대답은 있겠지만 어느 게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음반 판매량은 그런 케이팝 아이돌 쪽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거고 뭐 이런 거는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생각지 못한 이슈로 꺾일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그런 이벤트가 작년 중하순부터 해서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연애설 같은 것도 그렇고 좋은 쪽으로 일단 조금 얘기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거기에 또 구조적으로 그 구독 모델이 붙었잖아요. 위버스나 이렇게 팬덤이 월 얼마 내고 그 아이돌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 생겼는데 소비재에서 구독 모델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볼 여지가 굉장히 크고 더하기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 대기업 아이돌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누군가가 신인이 런칭이 되었다 그러면은 뭐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서 그 영상들을 쫙 소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제공한 이 기획사들은 광고료를 오히려 받잖아요. 근데 이게 소비가 되면서 그들은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본인들이 몇 억, 몇십억, 몇백억을 써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광고료를 받으면서 홍보가 되어간다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큰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그런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꽂히느냐라는 걸 보지만 근데 비용을 그만큼 덜 써도 된다라는 측면이 저는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봤을 때 좋게 볼 요소는 굉장히 많다. 흥행 리스크라는 것도 원래는 흥행의 기저율이 굉장히 낮은 거지만 글로벌 여러 국가에서 소비가 나타남으로써 특정한 국가에서 뭐 특히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여러 나라에 뿌리다 보면은 어떤 나라에는 핏이 맞는 고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흥행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돌의 라이프 사이클도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7년 계약하고 끝나야 되는데 7년 이후에도 뭔가 함께 할 여지가 많아진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한 20배, 30배 정도면 맥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더라도 그 이상 40배, 50배도 어찌 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나 다운사이드를 본다면은 흥행 리스크는 많이 희석이 되었다라 하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도한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그 과도한 음반 판매량 자체가 꺾일 수도 있고 그 과도한 음반 판매량은 코어 팬덤들의 경쟁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거 자체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조금만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도 오히려 반작용이 클 수 있는 거고요. 그 리스크가 최근에 많이 드러났었고 그 다음에 인적 리스크. 잘 되는 아이돌일수록 그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탈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사고를 친다거나 결국은 이게 사람을 파는 비즈니스인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구나 어디서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특히나 코어 팬덤 기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코어 팬덤들이 심기를 자극해서 역효과를 불러온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데 그럼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PER 60배를 준다라는 건 자, 그럼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안 좋게 봤을 때는 PER 10배도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안 좋은 거 다 떼고 났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이슈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파는 비즈니스인 건데 사람이 없어지면 자, 뭐 특정 어떤 A라는 기획사가 아이돌 2팀 가지고 있는데 뭐 한 팀은 군대 갔고 한 팀 남았는데 그 한 팀이 사고 쳤어. 그러면은 이 회사는 매출액 빵원이네. 아장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회사라는 게 아이돌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흥행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 표면에 나오는 아이돌은 말 그대로 표면에 등장해 있을 뿐인 거죠. 이런 퀄리티를 만들어낸 건 그 회사의 내재된 역량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건데 근데 안 좋게 일이 굴러갈 경우에는 그런 거 뭐 다 모르겠고 그런 것도 어차피 그 직원들 이탈해버리면 그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게 볼 때는 PER 10배도 비싸다. 기업의 가치가 빵원이다. 라는 주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PER 그 적정 프리미엄의 레인지를 봤을 때 좋게 볼 때는 한 6, 70배, 나쁘게 볼 때는 10배 미만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레인지를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엔터업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작년 7월 시점에서는 거기에서 뭐 대장주는 60배 주고 있었고 대장주 밑으로 이제 줄을 세우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주 밑으로 뭐 좀 2등, 3등은 한 40배, 30배 뭐 이 정도면 적당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업황을 떠나서 업황이 어찌 되고 있는지를 떠나서 이런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그 자체로. 그렇게 PER을 다 같이 높게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리스크가 표면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가격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그때는 뭐 반토막 3분의 1토막 가자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30% 빠졌으니까 사자라는 사람들 40배 하다가 PER 40배 하다가 30배 됐으니까 싼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물리는 거죠.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혹은 안전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보통은 그때그때의 모멘텀만 보면서 실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시계를 돌려볼게요. 현재로. 그때의 뭐 60배, 70배 줬던 그 프리미엄의 조건이 지금은 많이 좀 이제 쇠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많이 빠졌죠, 거품도. 그러니까 기대감도 많이 프리미엄의 낮아졌고. 조건이라는 관점과 예. 현재의 프리미엄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 업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비싸게 줄 수 있고 기분이 나쁘게 얼마나 안 좋게 줄 수 있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시대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현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서 확률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현재 부여된 프리미엄이라는 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비 지금 프리미엄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냐랑 그때 대비 지금 프리미엄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는 다른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프리미엄의 조건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달라진 게 앨범 판매량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근거에 있는 거는 팬들의 화력 네. 지원이었고 네. 우리 오빠들이 더 쟤네들은 이겨야 돼. 근데 네. 지금은 이게 쭉 빠지긴 했더라고요. 학생들조차도 그렇고 일종의 그 랜덤 포카 같은 거에 대해서도 네. 좀 반감이 커졌고 네. 그러면 이거는 팬심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네. 이걸로 이제 지갑을 여는 화력은 조금 여기에서 네. 프리미엄 조건에서 그러면 빼야 하는 것 아닌가? 빼려면은 예. K-팝 아티스트가 영원히 랜덤 포카 안 할 건가?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할 거면은 빼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뺄 수 있다. 예, 뭐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진료하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다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근데 그러면 환경 문제라면은 랜덤 포카를 온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앨범을 판 다음에 랜덤 포카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랜덤 포카에서 중요한 거는 그 팬사인회 참석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사인회 참석권만 온라인으로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환경 이슈는 없는 거고. 대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팬들 간의 화력전이라는 게 줄어들었는가 혹시 어떤 걸로 그게 관측이 되셨나요? 저희 집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어디 뭐 교보문고 가서 뭐 앨범 사야 돼 막 이랬었는데 네.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네. 왜 안 사?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지겹대.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좀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예. 제가 반론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돌이라는 건 세대를 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시대, 그러니까 지금 뉴진스의 팬덤과 아이브의 팬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뭐 특정 아이돌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 각 세대에 맞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 거고, 그 세대에서 좋아하는, 그리고 원래 어린 친구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덕질을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오죠, 그리고 언젠간. 네, 그리고 딱 그때 시대별로 지금의 10대 초반, 10대 중반, 10대 후반, 20대를 타겟팅하는 아이돌들이 늘상 새로 런칭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내 주변의 어떤 아이가 덕질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했을 때 이거를 구조적인 방향인가라고 해석을 하려면은 저는 좀 더 데이터를 수집을 좀 더 넓게 보긴 해야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다 같이 뭐랄까 단체 음반 구매 안 하겠다 일종의 보이콧을 해버린 건 이미 작년부터 나온 이슈니까 네. 현재 트렌드가 그런 과도한 음반 구매를 자제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안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켜볼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근데 한 명의 소비자로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업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게 꺾였다? 뭐 사실 꺾였다라고 보는 게 일종의 보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업의 본질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 행복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스타라는 걸로 하나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기는 한데 그러면 프리미엄의 조건이 조금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의 프리미엄, 앞으로의 프리미엄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네.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 요런 예시들 랜덤 포카를 사냐 안 사냐라는 요인으로 프리미엄의 조건이 그때그때 바뀔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확률적인 접근, 확률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얼마나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때 얼마나 나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제가 계속 바라보는 거고요. 현재 좋냐 나쁘냐, 현 시점에서 3개월 후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냐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거는 크게 변하진 않는 거예요. 10년 전 얘기와 지금 얘기가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을 봤을 때 음식료 업종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조건 10년 전과 지금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그때의 PER은 30배가 20배가 될 때도 있고 6배, 8배가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의 근본 중에 하나예요. 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얘기가 좀 옆으로 계속 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거를 그냥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는 뭐 그 프리미엄의 조건 중에서 자, 다시 프리미엄의 조건에는 좋게 볼 조건이 있는 거고 안 좋게 볼 조건이 있는 거죠. 네. 현 시점에서 프리미엄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 용어를 쓰자면은 디스카운트 조건에 투자자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프리미엄의 조건이 안 좋게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저의 용어 사용상 그거는 맞지 않는 표현인 거고요. 그러니까 표현법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저도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엔터사들은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거 다 허상 아니냐, 뭐 엔터사는 하는 게 뭐냐, 아이돌 나가면 끝 아니냐, 뭐 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초반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그 요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던져야 될 질문을 사실 잘 질문을 주신 건데 이제 용어 사용 때문에 옆으로 말이 샌 건데, 네.
질문을 이제 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요소들 사람들이 작년 상반기까지 열광했던 프리미엄의 조건 중에서 좋게 볼 수 있는 그 여지들이 현재 사라졌는가 혹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 시점에서 던져야 될 질문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현상을 이제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의 조건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덤은 그대로인데 팬덤이 소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거는 뭐 앨범도 사실은 뭐 포카도 그렇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거는 아니니까. 근데 기존에는 프리미엄을 줬던 그 방식이 현재 사람들에게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인식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랜덤 포카 같은 거를 그렇죠. 코어 팬덤은 인당 소비를 많이 해. 라니까 프리미엄 요소로 봤다가 근데 거기에는 디스카운트 요소가 내재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민감도 네, 특정 어떤 이슈에 자극받아가지고 나 이제 덕질 철회합니다. 덕질 취소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요소가 현재는 부각되어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거를 인당 소비 금액 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의 기획사인 것보다는 스트레이키즈의 기획사인 게 더 좋네. 물론 스트레이키즈는 지금도 매우 잘하고 있지만 뭐 에스파라든가 뭐 BTS라든가 아무튼 그런 팬덤들의 화력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걸 좋게 PR 30배, 60배를 부여를 했다가도 지금은 그렇게 줄 정도는 아니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본질적인 요소가 변했는가? 그럼 팬덤 간의 화력전이 다시 되도될 수 있는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향후 5년 이내 혹은 뭐 20년, 30년 후에도 팬덤 간의 화력전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라면은 이제는 프리미엄을 줄 요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이번에 뭐 앨범이 50만 장 팔리고 100만 장 팔리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몇백억이 찍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PER의 폭이 예전보다는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 여기부터 이제 각자의 판단인 거예요. 네네네. 각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은 PER 15배도 한계치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단기적인 모멘텀의 부재일 뿐인 거다. 근데 이제 BTS가 한 명씩 제대하고 컴백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단체 구매 안 하는 행위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불거진 거니까 이제는 기저가 낮아진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컴백 스케줄에서 3분기에는 공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하반기 지나고 내년으로 갈수록 컴백 스케줄 하나씩 채워지면서 다시 또 이제 이익이 바닥 찍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라는 거는 제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위험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이익의 바닥이라는 거는 그보다는 꽤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봤을 때 뭐 아티스트의 컴백 스케줄이 있는 거고 뭐 대단히 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익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제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분기별로 이번 분기가 실적 바닥일 거라고 나는 예상합니다. 라는 주장은 꽤 명쾌한 거죠. 물론 틀릴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3분기 혹은 4분기가 이익의 바닥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꽤 많이 있고 그 주장에 딱히 반론을 펼치기는 어렵죠. 물론 그 이하로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사실 그러고 있었잖아요. 뭐 특정 어떤 회사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감익이 아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나니까 얘까지 감익이네가 되면서 이제 엔터사 모든 회사가 다 전년 대비 감익이다가 된 거고 그래서 그 회사도 주가가 빠졌었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실망감은 언제든 안겨줄 수 있지만 그 실망감은 실망감이고 어쨌거나 그 시점에서 다시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은 올해는 많이들 다들 이제 감익을 했지만 뭐 3분기 혹은 4분기에 이익이 바닥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측이 맞을까 아닐까에는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아까 질문 주신 거. 그래서 랜덤 포카 화력전
이라는 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게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엔터사들이 그걸 극복하는 라이트 팬덤으로 좀 더 팬덤을 확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잘 극복하는 형태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제가 던지는 질문들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볼 요소가 많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머리에 좀 떠올랐습니다. 그 팬들의 화력전은 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옛날에 그 저희 부모님 세대 남진 나훈아라든지 H.O.T. 잭스키스라든지, 근데 앞으로도 또 어떤 아이돌들이 어떤 그룹으로 이제 대결 구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대결은 아니더라도 팬들의 화력은 끝나는 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언뜻 네. 스쳐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팬덤 간의 화력전으로 저희 핀트가 좀 모아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글로벌리 케이팝 수요가 꺾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음반 판매량이 꺾였다라는 게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음반 판매량이라는 거는 코어 팬덤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그냥 근본적인 리스크 요소였고, 그 리스크 요소가 현재 발현되었다라는 건데, 그런 코어 팬덤의 리스크 요소와 전체적인 소비 추세는 일단 다르게 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음반에서 음원 소비로 넘어가는 게 라이트 팬덤으로 팬덤이 확장되어 가는 중인 건데, 그럼 음원이 꺾였느냐라고 하면 음원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물론 당연히 음반이 꺾이면서 회사의 실적도 꺾이긴 할 건데, 그럼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당연히 높은 확률로 겪어야 했던 일이 그냥 지금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음반 꺾였으면 결국 음원도 꺾이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음원도 결국은 피크아웃 할 거다, 뭐 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면은 팬덤 간의 화력전이건 뭐건 간에 팬덤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리미엄의 조건이니 뭐니를 떠나서 모멘텀의 회복 자체가, 모멘텀 회복이라는 가설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살 이유가 없는 거이지 않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각자가 판단을 할 몫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코어 팬덤에서 라이트 팬덤으로 더 넓어지면서 더 시장이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가능성도 같이 네. 좀 볼 필요도 네.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과연 정말 그 방향이 옳으냐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아리아나 그란데도 위버스에 입점을 하고, 그러니까 서구권의 아티스트들은 이런 코어 팬덤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월한 비즈니스 모델이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코어 팬덤은 라이트 팬덤을 하고 싶어 하고, 라이트 팬덤은 코어 팬덤을 하고 싶어 하죠. 재밌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